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1차 반응과 반감기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이 단어는 되게 쉬워요. 쉽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동영상에서는 개꿀이라고 표현했었죠. 왜냐, 사실 0차 반응도 있고 우리가 2차 반응도 있고 왜냐면은 이 농도에 따라서 이 앞에 좀 지저분한데 여기 전체 반응 차수 여기 차수가 지금 차수에 따라서 지금 차수가 0, 1, 2, 3 그래가지고 이런 차수에 따라서 사실 여기서 이 반응 차수가 결정되는 건데 0차일 때 0차, 1차일 때 1차, 2차일 때 2차, 3차일 때 3차 이렇게 각각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응에 이제 적분 속도 상수식이 있는데 적분 속도식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다 적분을 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하러 그래야 되죠? 우리는 딱 이 책에 나오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반응과 반감기에서 1차 반응만 나오니까 1차 반응의 적분 속도식만 우리가 유도해 보면 되겠다. 사실 유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유도.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선생님께서 유도를 해주실 수도 있죠. 뭐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는데 이거 속도를 우리는 dt 분의 마이너스 dA 이렇게 정의했었고 이 속도가 k 델타 A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유도를 하려면 이제 이 지금 제가 적은 거에서 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한다. 네, 적분을 하는데 이제 DA는 남기고 그 다음에 농도가 나눠지니까 이렇게 얘를 나눠주니까 분모로 가지고 그 다음에 KDT.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적분을 할 때 이 a분의 1이라는 요 상태를 적분할 때 우리가 적분 미적을 알아야겠죠. 미적을 알려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x분의 1 이제 적분하면 lnx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거를 어디까지 적분해요? 농도가 초기였던 농도 이 A 초기에서 A가 나중까지 T까지 해서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서 0부터 T까지 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적분을 해서 이제 이 식이 딱 나올 텐데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ln 농도 A 나중 농도에서 빼기 ln 초기 농도 A 초기 농도죠. 초기 농도의 바깥에 초기 농도 A는 마이너스 KT다.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이 지금 요거 적분을 하면. 근데 사실 이 적분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이 식도요? 이 식도 뭐 알고 있으면 좋은 거지.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적분하는 거 알면 뭐 좋다. 적분하는 거 알면 좋다. 뭐 유도하는 거 알면 좋다. 그런데 결과를 결국에는 결과를 알아야 된다. 결과를 알아야 되는데 결과는 이런 적분 속도식이 나온다. 마이너스 KT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뒤에 가서 뭐 알아야 되면 아는 게 좋지 했지만 몰라도 된다. 사실 몰라도 된다. 네, 몰라도 된다. 네, 모른다고 치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해볼게요. 네, 모른다고 치고 계속 공부를 해보면 1차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다. 아까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한 거 우리가 K, A의 반응물의 농도 이렇게 썼잖아요. V를. 네. DT분의 델타 DA 농도의 마이너스 요게 V인데 우연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1차 농도에 비례를 하더라.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반응 속도 K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클수록 반응 속도 상수 K가 큰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시가 나오고
그래서 이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고 K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죠. K는 상수니까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변하지 않고. 네. 근데 뒤에서 K는 뭐에 따라 변한다고 했어요? K는 T와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서 변하니까 네,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반감기 나오는데 반감기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반감기는 반응 착수에 따라 달라진다. 반응 착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반감기는. 그런데 1차 반응밖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1차 반응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반감기는 반응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 때문에라도 0차, 1차, 2차 이런 상황적인 걸 말해주지 않은 이상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의아해하죠. 이 말을 들었을 땐 이건 무슨 소리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우리는 지금 1차 반응만 말하기 때문에 반감기는 반응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1차만 말하는데 왜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차수를 1차만 말하는데 이게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1차 0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니까.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결국에는 0차, 1차, 2차 반감기가 전부 다 다르다, 달라진다라는 거 하나 사실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반응과 반감기에서 1차 반응에서 반감기는 반응물의 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결국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말하고 싶은 게 1차 반응은 이제 속도는 농도에 비례한다. 왜냐? K 델타 반응물의 농도일 테니까. 이런 상태에서의 그리고 반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반감기는 어떻게 되냐? 반감기는 일정하다. 반감기는 뭐가 때려 죽여도 일정하다. 반감기는 일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반응이 반감기가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는 거죠. 1몰 농도에서 0.5몰 농도가 됐을 때 우리가 반응 시간을 측정해요. 걸리는 시간이 800초가 걸렸다. 800세컨. 그럼 얘가 1차 반응인지 알려면 우리가 0.025에서 시간을 쟀을 때 여기 사이에서도 800초가 걸렸다는 건 800초가 걸리면 얘는 1차 반응이라고 역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1에서 0.5, 0.5에서 0.25, 0.25에서 0.125 가는 시간이 다 이제 같다면 800초로 같다면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 반이 되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죠. 반감기가 800세컨즈로 일정하므로 이 반응은 1차 반응이다.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요 그림을 주고 기억에 이 반응 속도식 이 상태의 반응 속도식은 V는 K 델타 A다. 요렇게 이제 주어지면 우리는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야죠. 왜냐면은 요건 1차 반응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반응이라서 반응 속도가 반응물 농도에 비례한다. 그렇죠. 요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반응이라고 해도 반감기가 일정한 걸 우린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농도를 지우고 여기에 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너무 쉬우니까 여기 지우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 간 거니까 1에 이제 곱하기 2분의 1에 3승 세 번 간 거니까 그럼 8분의 1이겠다. 그래서 0.25겠다. 0.125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반응의 반감기랑 이제 1차 반응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반응과 반응 개수. 반응 개수가 나오는데 반응 A가 이제 요렇게 하고 B가 요렇게 감해서 B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농도 변화를 통하여 반감기가 T미터로 일정함으로 1차 반응이고 결국에는 A가 지금 반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A가 지금 그냥 반감기만 보는 거죠. 2였다가 1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가 걸렸어요? T초가 걸렸죠. 1이었다가 0.5가 되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T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3T에서 얘는 얼마여야 돼요? 3T에서 얘는 0.5여야겠죠. 0.5. 그래서 A의 농도는 0.5구나.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에 초기에 이제 2가 나왔다. 2가 나왔고 나중에 0.5가 됐다. 0.5가 됐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반응한 게 1.5가 마이너스 반응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여기가 1이고 2라면 근데 1이고 2가 아니죠.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3.5죠. 3.5. 얘는 지금 0.5고 얘는 3.5니까 아하. 마이너스 지금 1.5일 때 얘는 3.5가 더해지는 거니까 비율이 3대 7이구나.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잘못했죠. 뭐가 잘못했죠? 지금 여기가 0.5고 여기가 0.5고 여기는 얼마여야 되죠? 0.125여야 되죠. 맞죠? 제가 계산 잘못했죠. 지금 여기가 0.5인데 여기가 0.5로 계산해서 지금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1대2인데 여기 좀 완전 틀렸죠. 지금 아마 요거 문제 푸는 건 요걸로 해서 풀었어도 되겠죠. 간단하게 풀려면 0.5라고 났을 때가 여기니까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3 이렇게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반응해서 0.5 남고 3이 증가하는 거니까 1대 2가 반응했겠다. 그래서 이렇게 1대 2가 반응한 거고 1대 2 반응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반응식까지 이어나가는 거. 이어나가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많죠. 문자를 쓰면 어려워하니까 반응속도 V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문제를 얘가 2배 빠르고 얘가 2배 느리는 거니까 dt분의 d 델타 A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는 이게 성립한다. 이제 디귿에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 B가 구했잖아요. 1대1이 아니잖아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 B분의 여기 A가 이렇게 A분의 1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A분의 1, B분의 1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수능 특강에서 요거 나왔기 때문에 식을 줘도 내가 이 식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요런 그래프가 식을만 줘도 머릿속에서 이런 그래프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를 줘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 하면 1차 반응과 반감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아까 맨 초기에 요거 마이너스 ln 초기는 마이너스 k분의 t 요거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거 반감기가 왜 일정하냐라는 걸 이걸 식을 가지고 막 증명을 한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 나중 농도라는 건 2분의 델타 A 제로가 되겠죠. 나중 농도 이 초기 농도의 반이니까. 그럼 나중 농도를 넣어볼게요. 나중 농도를 넣으면 ln 그래 2분의 델타 A 마이너스 ln 농도 초기 농도 여기 초기 농도가 이렇게 초기 농도는 마이너스 K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식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ln 2분의 1이 되죠. 왜냐면 여기 지금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로그에서 마이너스 나누기가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결국에는 2분의 1인 거다. ln 2분의 1이 된다. ln 2분의 1이 마이너스 kt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1은 역수로 취하면 ln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건 마이너스 kt니까 결국 반감기가 되는 시간, 여기 반감기 농도를 넣었으니까 반감기가 되는 시간은 k분의 ln 2가 되겠다. 결국엔 반감기에 영향을 주는 건 k밖에 없는 거죠. 이 반응 상수. 그러니까 반응 속도 상수.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이제 이 반감기에 영향을 주는 거지 1차 반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엔 이제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아니 지금 이게 범위를 넘어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엔 k를 바꿔야 이 반감되는 시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온도를 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변하지 않는 이상 k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감되는 시간에 걸리는 시간은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감기가 왜 일정한지까지 지금 적분속도식을 이용해서 대입해갖고 정리해서 구했죠. 이건 1차 반응이고, 이제 원래는 0차, 2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궁금하다, 그럼 구글에 쳐보시면 돼요. 구글에 쳐보시면 이거 다 나와요. 요 세 개가 다 이제 적분 어떻게 하고 이제 시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똑같겠죠. 이거 똑같겠죠. 아까 이렇게 해서 1차 반응 시작했잖아요. 아까는 0차는 이렇게 해서 시작할 거고, 2차는 이렇게 시작할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분하는 그 방법만 알고 있다면 이 세 가지 0차, 1차, 2차를 아마 이런 식을 다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반응과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요거 반감기 유도한 거 왜 일정한지 말한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공부를 하시고, 지금 딱 제가 여기서 잘못 그려가지고 실수하면서 설명했던 내용, 이 식이 이 그래프처럼 보여야 되고 이 그래프가 이 식처럼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농도에 따라서 비례하고 반감기는 일정하다, 요것만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차 반응과 반감기를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활성화 에너지 남았네요. 활성화 에너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엔 에너지 둔덕이에요. 에너지 둔덕. 내가 넘어야 하는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무슨 반응이죠?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고,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인 거죠. 흡열. 결국에는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이 에너지 둔덕이란 말이에요. 활성화 에너지가. 그래서 그것을 넘을 수 있다면, 이제 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에너지를 넘을 수 없다면 이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끝이에요. 활성화 에너지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면 아레니우스식 이런 거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굳이 또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 안 나오는데 굳이 왜 해야 하냐고요. 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만 해보면, 화학 반응과 충돌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하는 물질의 입자들이 만나야죠. 뭐가 만나야 이제 팍 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충돌하는 순간에 입자들의 방향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세모 같은 방향이 있는데, 이런 친구랑 딱 정확하게 만나야 반응을 하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여기 쳐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반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딱 만나니까 딱 반응을 하죠. 네. 그래서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적합한 방향에서 만나서
NO, CO2 이렇게 딱 변해버리고, 얘가 N이 가서 때려버리려고 하니까 우린 이제 반응을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죠. 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백을 한다. 근데 안 받아준대요, 상대가.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고백을 했다. 딱 적합해요. 이 자식이 나한테 부합하네. 이 자식이 좀 약간 내 조건에 맞아. 그래서 딱 해서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커플이 매칭이 됐죠. 여긴 커플이 매칭이 안 됐죠. 좀 안타깝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번 시도하면 끝에,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한 100번 찍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는. 네, 여기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웃자고 한 소리고. 네, 그래서 결국엔 적합한 방향으로 일어나야 반응이 일어나고, 적합하지 않으면 백날 찍어도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101번째 반응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뭐 도전하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이렇게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와 같이 산소 원자와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충돌해야 한다. 나와 같이 적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충돌하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그림으로 다 설명했는데 계속 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충돌할 때 반응이 일어나는 충돌이다. 이제 이러한 충돌을 이제 유효 충돌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효 충돌과 비유효 충돌, 유효 충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충돌이다. 비유효 충돌, 충돌 방향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입자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아 충돌해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고백할 건데 이제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된다고요. 짝사랑만 하면 안 돼. 짝사랑, 자꾸 사랑으로 얘기해서 좀 비유를 해서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얘가 얘한테 뭐 다가가서 뭐 플러팅도 하고, 야 너 좀 이쁘다, 뭐 너 좀 귀엽다, 너 나 뭐지, 뭐 점심 같이 먹을래, 뭐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할래, 뭐 이렇게 플러팅을 해야, 다가가서 뭐 이렇게 만나야 이제 반응을 한다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자리에 있으면은 뭐 아예 에너지도 없고, 뭐 방향은 맞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반응 안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분자수와 이제 운동 에너지 관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분자수와 운동 에너지 관계로 보면 운동 에너지를 넘는 친구들이 어느 쪽에 있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 그리고 그걸 넘는 분자수들은 요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충돌 방향이 맞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요만큼 이제 분자수들. 근데 충돌 방향이 맞아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운동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넘지 못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친구들은 활성화 에너지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친구들은 반응에 일어날 수가 없다. 이거 플러팅을 더 못했다. 이거 플러팅을 해야죠. 그래서 플러팅을 해야 되는데 플러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막 온도를 올려요. 온도를 올리면 이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낌으로 기체 반응을 하는데 온도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도를 올렸다. 그러면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요? 그냥 똑같을까요? 반응이 줄어들까요? 기체에서 어떤 반응을 한다 했을 때, 기체는 온도를 올리면 그 기체들이 뭔가 운동이 활발해지죠. 운동이 활발해진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분자수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진다. 이게 제 말 이해하시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분자들이 많아진다. 그렇죠? 그럼 요만큼 있던 게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올리면 그림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서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이제 기체의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한 기체 분자 수들이 많아져서 이제 요 반응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효 충돌을 할 수 있는 분자수들이 많아진다. 기체들이 온도를 올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요 1번, 2번은 설명이 끝난 거고요. 1번과 2번 설명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했죠. 이 반응물이 생성물 지금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에서 지금 활성화 에너지 이 둔덕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미끄럼틀을 쭉 타고 떨어지는 것처럼 생성물로 도달할 수 있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언덕, 에너지 둔덕이라고 했죠.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의 관계.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 엔탈피의 합을 뺀 값에 해당하므로 활성화 에너지와 관계없다. 결국에는 뭐예요? 델타 H와 활성화 에너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쵸?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나타낼게. 그림으로. 반응 엔탈피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쵸? 얘가 발열 반응이니까 델타 H가 음수여야 되죠. 결국에 생성해서 반응물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겠죠. 요만큼의 음수적 차이가 델타 H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근데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있죠.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 보라색이 활성화 에너지, 이 빨간색이 델타 H 반응 엔탈피. 두 개가 지금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고 말한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 엔탈피와 활성화 에너지는 서로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 온도와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다. 결국에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언덕이 낮을수록 언덕이 높으면 얘는 이제 올라가는데 언덕을 넘는데 어때요?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 언덕이 높으면 속도가 느리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냥 이렇게는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사실. 언덕이 높으니까 느리죠. 당연히 올라가기 힘들죠. 여기는 언덕이 낮으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에다가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쳐보세요. 아레니우스 식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 보세요.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을 보면 어떻게 써져 있냐? 딱 아레니우스 식을 친 다음에 이미지 들어가서 아무거나 누르면
이런 식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라고. 이런 식 이런 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 어떻게 유도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 속도 상수 K는 A의 요 자연 상수 RT-2A 이런 식으로, 이게 아르니우스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르니우스 식에다가 이 ln 붙인 게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럼 이 관계에서의 식을 이제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 반응 속도는 이런 A가 지금 뭐 농도도 되고 배양, 그 분자의 배양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A에. 그래서 이 A가 아까 요거 말한 거예요. 요거 여기 들어간 거고, 그리고 반응 속도에 이 지금 여기 지수 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결국에는 앞에서 반응 속도 상수 이 속도 상수 K는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속도 상수 K는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고요? 왜 그랬냐면 반응 속도 K는 A 곱하기 요거 상수 RT 분의 마이너스 2A 라는 식을 나중에 화학을 계속 공부하면 배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냐?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공부할 때 그냥 이 K는 반응 속도 상수 이 K는 온도랑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좀 알아줘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이 식을 알았으니까 결국에는 이 K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지금 여기 온도도 통일시켰죠. 반응물 농도도 통일시켰죠. 농도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A 때문에. 그리고 온도는 여기 T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체 상수도 통일됐으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만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음수잖아요, 음수.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쵸? 이 활성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 전체적인 이 숫자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왜냐면은 이 음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이 전체적인 숫자는, 얘는 2A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이게 엄청 작아지겠죠. 이게 엄청 지수가 커지면. 이게 분수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계속 곱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0이랑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이 전체적인 숫자는 점점점 작아지니까 K는 작아진다. 요 논리에 맞게 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요 화투나 많은 이 과학 과목들은 사실 저 멀리서 배운 다음에 배우면 쉬워요. 저 멀리서 배우면. 왜냐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런 식도 다 알고 있고 유도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도 몰라. 1차와 반감기만 가르쳐줘. 적분속도식도 안 가르쳐줘. 뭐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달랑 이렇게 앞에서 반감기 일정 농도에 비례해, 반감기 일정 농도에 비례해, 요거 그래프 보고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계속 요것만 하는 거죠, 달랑.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지 않으니까 더 이제 암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더 많이 배우면 암기가 아니긴 한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요 식만 알고 있다면, 아레니우스 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클수록 느리고 슬로우 되고 작을수록 패스트 되는 게 이게 식만 봐도 이제 외우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반응 분자수가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요것도 지금 이 화투의 범위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반응하는 분자수가 더 증가했으니까 더 이제 유효총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뒤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풀면 되고 안 나오면 안 풀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더 이제 요 두 개만 보면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니까 요 두 개만 이제 보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산화질소와 오존의 반응의 열합 반응식과 반응의 멘탈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반응해서 산소 하나를 가져오는 거네요. 산소 원자 하나를. 음수니까 당연히 발열 반응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너스 199니까 여기 차이가 199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왜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빨간색, 여기 보라색 하면서 그렸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뭘 보여주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에너지가 가장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활성화 상태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활성화 상태라고 하고 활성화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화합물을 활성화물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활성화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희가 배울 때는 여기는 이제 전이 상태 이렇게 배웠다고요. 전이 상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 어떠한 이제 반응이 곧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땐 전이 상태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활성화 물 상태라고 이제 하니까 활성화물 상태라고 우리는 이제 알아야겠죠. 활성화물은 반응이 끊어지거나 생기기 직전에 불안정한 상태에 일어난다. 이 점선으로 표현했죠. 이제 여기서는 달라붙은 걸 의미하고 여기서는 끊어질 걸 의미하는 거니까. 네. 직전의 불안정 상태다. 활성화물은 다시 반응물이 되거나 생성물로 변한다. 다시 이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네. 하지만 어쨌든 둘 다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힌트를 주잖아요. 아 지금 이 반응이 음수인 거 발열 반응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반응 엔탈피를 줬는데 이 반응이 지금 발열 반응이라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가 99.5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식을 줬을 때.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알고 싶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요거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를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주면 돼요. 역반응 초록색의 활성화 에너지를 주면 여기서 뭘 빼주면 돼요? 델타 H 요거를 빼주면 되잖아요. 요 크기만큼 요 크기가 199.5잖아요. 근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얼마래요? 210이래요. 210 활성화 에너지가 210. 그럼 210이니까 210에서 199.5를 빼면 이 파란색이 남겠다. 그러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0.5겠다. 이런 계산을 풀 수 있죠. 결국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문제가 나올 건데 두 개 주고 하나 찾으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는 발열 반응이 나왔으니까 발열 반응 하나가 문제 나오고 또 흡열 반응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흡열 반응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도 줄 수 있죠. 흡열 반응 문제 나오면 반응 엔탈피 줄 수 있고
좀 통일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반응 엔터피 이렇게 반응 엔터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줄 수 있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줄 수 있고. 그러면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죠. 더하면 이제 이 전체의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델타 H를 보고 발열인지 흡열인지 알아? 너 이거 그림 그려서 이 전체 역반응에 내가 활성화 에너지 주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찾을 수 있겠어? 이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뒤에 안 풀어봤지만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지금 여기 대충 나오네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지금 이거 여러 학에서 AB인데 요거 지금 마이너스니까 발열 반응이다. 요거 발열 반응 지금 요거 노란색 한 거고, 초록색은 지금 여기서 흡열 반응이다 하니까 흡열 반응 한 거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위에서 한 게 무슨 짓이냐, 발열 반응에서 지금 요거 이거 세 개의 관계, 흡열 반응에서 이거 세 개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로도 알아야 되고, 서로 만약에 숫자로 주어진다면 정량적인 계산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쵸? 그쵸?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반응 속도에 대해서 다 이제 개념적인 거 공부를 했고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그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반응 속도 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응 속도 은근 어려운 거 없었죠. 네. 반응 속도 은근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그러니까 같이 별로 암기할 것도 없었고 간단했어요. 제가 찝어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2점짜리 문제 테스트 풀 때, 3점짜리 문제 테스트 풀 때 같이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끊고 2점, 3점은 다시 재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 저는 별거 없어요. 제 거 강의 이거 영상 보시고 뭐 원래 2문제 맞출 거 3문제 맞추시고, 3문제 맞추실 거 4문제 맞추시고, 5문제 맞추실 거 6문제 맞추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왜냐면 지금 거의 9시 40분이기 때문에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내일도 뭐 공부하실 테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도 끝까지 녹화 끝나는 날 때까지 네, 열심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